학교에서 어쩌다 어른에서 강의하신 허태근 교수님이 우리 집이 중산층인지 알아보자에서 SNS에서 유행하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 부채가 없는 30평 아파트, 월 5천만 원 이상 급여, 2000cc 중형차, 1억 원 이상 예금 잔고, 연 1회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중산층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중산층을 보면 한 개 이상의 외국어, 직접 즐기는 스포츠, 한 개 이상의 악기, 색다른 요리, 사회적 분노의 공감,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 또 미국은 예를 한번 들으면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비평지 정기구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라마다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스승이 말씀하시는 중산층은 어떤 기준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저 질문한 내용을 내가 다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말아요. 근데 대충은 알아. 중산층이 가야 하는 길. 이게 우리나라의 순수 중산층의 길은 나 뺏기 모르는 육생활이 동물의 삶입니다. 부채 없는 5천만 원, 2000cc 자동차 물어볼게요. 그거 다 갖고 있어. 그대의 삶은 그대의 삶에게 만족하십니까? 해외여행 갔다 오고 즐긴다고 해도 진짜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한 걸 느낀다고 해도 내 욕망이 달아있고 내 욕심이 달아있고 내 이기가 달아있다면 나 뺏기 모르는 삶이라 분명히 나 뺏기 모르는 그러한 육생은 그에 따른 삶의 표적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내 자식에게 들어가건 내 배우의 자에게 들어가건 형제 자매에게 들어가건 내 부모에게 들어가건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매 순간 바르게 풀이해 나가지 못해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풀었다면 운이 좋았다 할 것이고 또 조금의 오만방자한 이들은 내가 잘나서 풀었다 할 것이에요. 근데 풀지 못하는 이들은 재수가 없었다는 둥, 선택을 잘못했다는 둥, 온갖 핑계로 합리화적인 삶을 살아가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에 앞세워 합리화시키기 바빠요. 내가 얘기하는 중산층의 삶은 그 가운데 중앙의 삶을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아쉬워 찾아오는 아쉬운 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느냐, 그 많은 에너지원을 너는 갖고 있느냐. 어떤 이들은 그래요. 입으로 먹는 육생양을 쌓아두는 이도 있겠지만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신양을 쌓아도 네 앞에 벌어지는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심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들은 굶지 않습니다. 어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창고에 무엇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그대들이 분별해서 뭐 하겠습니까? 쌓아둔다고 쓸 줄이나 압니까? 나를 위해 쓰다가 그만 쓸 줄 모르니까 이것을 노리는 모든 좀들이, 빈대들이 다 갉아먹어 나중에 나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중산층의 삶을 얼마만큼 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영해 나가지 못합니다. 너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이 거기까지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해야 하는데 해외여행 갔다 오고 5천만 원이고 무엇이고 아무리 좋아봤자 시간이 흐르면 너는 너에 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아픔이라는, 고통이라는, 괴로움이라는, 이별이라는, 슬픔이라는 그 삶의 고뇌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층은 언제나 아쉬워 찾아오는 아쉬운 이의 손을 잡아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상층을 위해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가 이런 것이라, 이런 우리에게 먼저를 주면 이게 얼마만큼 큰 이익이 되어 상층으로 올라갈 것이라, 이에 대한 대변을 잘해줘야 하는 게 중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쉬워 찾아오는 하층의 손을 잡고 이루어마지 않은 상층의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 게 중층의 엘리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기껏해야 나를 위한 육생 안위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고 즐기는 자가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프랑스야, 미국이야, 가지권의 삶입니다. 그들의 모든 조건을 보면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자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 이겁니다. 그게 사랑의 착각에 빠져 살아요. 사랑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마냥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망상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또 한마디 할게요. 예전에 안 하라고 젊은 시절에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래서 잘 만나면 결혼해라, 검은 머리 팥벌이 되도록 살아가라, 줄에 사는 그게 녹음 테이프가 되어 있어요.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나, 그 대안을 밝혀 갖고 일깨워 달라는 얘기인데, 그 대안은 없어요. 말만 하잖아. 입으로 말만 하잖아. 사랑의 착각에 빠지지만, 사랑은 이기적인 거야. 나한테 이롭지 않으면 이롭지 않은 자리는 안 찾아가. 나한테 이롭지 않은 인연은 만나지도 않아. 나한테 이로울 것 같던 인연을 만나는 거고, 나한테 이로울 법한 자리라면 어떤 곳이든 찾아가는 게 인간이야. 거기서 싹 트는 게 사랑인 것이지. 사랑에 그 착각에 빠지지 말아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봐.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대. 노상 방송 매체나 유튜브 매체나 제발 행복했으면 누구는 행복하기 싫어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의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행복과 만족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한 삶을 찾아가는 것이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잖아. 만족한 걸 가지고 행복한 걸 가지고, 아 행복해 이면을 보면 아 만족해야, 나만의 만족, 육생의 만족, 육의 안위의 만족.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아 행복해 보다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 나의 육신이 있잖아. 아 만족한 거야. 만족한 건 실증을 냅니다. 행복한 건 실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실증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질리고 물리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행복은 질리고 물리고 실증 내는 게 없어요. 만족은 질리고 물리고 실증 내기 때문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만족이에요. 그게 육생의 안위라는 것이지. 육생의 안위는 오늘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데 내일 지나갔고, 오늘 이 정도만으로서 내일 인간이 충분할까요? 부족합니다. 그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더 채워 나가야 하는 게 인간인 거지. 이게 육에 대한 안위, 육생량에 대한 안위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행복과 만족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행복은 영적 차원,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기운과 기운, 영혼과 영혼이 하나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후천시대를 가리켜 영성의 차원이라고 하잖아요.
너의 기운과 나의 기운은 0이야. 0과 0이 통하는 건 내 입이고, 입과 입에서 나오는 건 보이지 않는 화합의 에너지란 말이야. 입으로 먹고 육을 만족시키는 육생안이, 육의 편안함, 육의 안위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고, 그거보다 더한 걸 달래기 위해 이 만족은 더 꾸준한 욕심을 부립니다.